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거부되는 케이스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출 거부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타운 내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가 밤새 거리에서 쓰레기를 헤집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주민들과 비즈니스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DUI 체포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LA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2022년 아시안 증오범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60%나 감소했습니다. 굴지의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이 헐리우드 파업, 광고 시장 위축, 스트리밍 사업 적자 등 겹 악재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티가 버스 전용 차선에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을 위해서 AI를 도입합니다. AI 카메라가 버스 전용 차선에 설치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AI 생성 컨텐츠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 등이 경고했습니다. 제니 옐런 전무부 장관이 첨단 기술 등 일부 산업에서 대중국 투자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고율 관세 연장 여부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주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탄탄한 소비자 지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총리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위원을 만나 각각 미중 관계,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북 미국인은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틀째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간 보조금을 폐지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속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징계할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재난 대응 계획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시즌 35호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엔젤스는 양키즈를 4대3으로 꺾었습니다. LA 다저스는 볼티모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6회에만 무려 5점을 뽑아내면서 6대5로 역전승했습니다. 서부조 1위 다저스는 2위인 샌프란시스코와 2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운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요새 많이들 하십니다. 또 난폭 운전도 많고 도로도 곳곳이 좀 험하기도 하죠. 파인 곳도 많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지역이 미국에서 운전하기 가장 험한 곳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켓워치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가운데 LA 운전자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돌사고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워치는 치명적인 충돌사고 발생 건수, 음주 및 약물운전, DUI 체포 건수, 자동차 절도 건수 등의 요소를 종합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명적인 충돌사고 부분에서 휴스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건수는 7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FBI 통계를 활용한 DUI 체포 건수는 LA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렇게 위험한 교통 환경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트리플레이가 LA시에서 과속 방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주행 속도를 현재보다 15% 줄이면 사고 발생 시에 부상이나 사망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면서 감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모두 309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수가 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모두 9,700명은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산타모니카시가 최근 버스 전용 차선에 주정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AI 티켓을 발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AI 카메라는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감지하는데 버스에 장착됩니다. 이 카메라 2대가 AI 카메라가 버스에 부착돼 AI 시스템이 포착된 현장 사진을 이용해 교통 위반을 저지른 차량에게 티켓을 발부한다는 겁니다. 현재 뉴욕시가 버스에 AI 카메라를 장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곧 워싱턴 DC도 카메라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도 정점을 이뤘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지난해에는 LA 지역에서 15 내지 6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소세는 실제적으로 아시안 대상 차별이나 증오 행위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팬데믹 사태의 완화와 함께 증오범죄 피해를 당한 아시안들이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고 어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증오범죄 기소 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인회 간 1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LA 카운티 존장 검사, LA시 다니엘리 검사가 강사로 참여해 증오범죄 신고 이후 기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한인타운 치안과 증오범죄 발생 시 최우선 업무를 담당하는 에런 펀스, 올림픽 경찰서장 등 담당 경찰관들도 참여해 증오범죄 예방 그리고 신고 관련 유의사항 등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어와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선착순 50명에게는 점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밤새 거리에서 쓰레기를 헤집고 마약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비즈니스 업주들과 주민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이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로 점철되면서 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물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도 자신의 신변과 업소 주변의 안전에 있어 불안감에 휩싸여 지내는 형국입니다. 이들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들의 일상에 끼치는 불편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타운 업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운 내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은 보통 공공 쓰레기통이 위치한 메트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기거하는데 주로 늦은 오후 시각부터 시작해 늦은 밤중에 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심지어 거리에 광고 유리판을 부수는 벤달리즘을 일삼고 있습니다. 밤새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벤달리즘을 저지르고 타운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후 이른 아침이 되면 현장에서 사라지거나 잠을 청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운에서 거주하거나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이들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나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진 잔재들을 맞닥뜨리고 있어 슬럼이 따로 없다고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타운에 거주하는 이 씨입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여성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딴 곳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한인 여성 김 씨입니다. 아니 아침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동네를 돌아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너무 더러워서 다닐 수도 없고 막 어쩔 때는 막 뭐 말을 할 수 없어도 피해는 다니지만 그래도 너무 더럽고. 타운 비즈니스 일도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밤새 벌이는 마구잡이 돌발 행동들로 인해 짜증스럽고 영업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인 늦은 오후와 밤 사이 시간대는
비즈니스들의 영업시간이어서 이들이 떼거리로 업소에 들어와 음식이나 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슴이 철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문 닫는 시간인 밤에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라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간 후 혹여 이들이 잠금문을 부수고 업소 안에 들어와 매장 안에 물건이 도난당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종종 혹시나 자신의 업소가 밤새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비즈니스 업소로 향하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넘쳐나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로 타운이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당주국이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된다며 시정부와 관계자들이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요새 은행에 대출 신청했다 거부되는 케이스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론 신청 거부율이 특히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받기 위해 신청했다 거부되는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21.8%가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기간에 대출 신청 사례를 집계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특히 자동차론 신청자 중 거부되는 케이스가 큰 폭 늘었는데 지난 1년 새 9.1%에서 14.2%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첨 금액이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첨금 10억 달러는 미국 복권 사상 7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당국은 어제 파워볼 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 복권이 한 장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자리를 맞춘 복권은 전국에서 한 장도 판매되지 않아 38번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파워볼 복권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전국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US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동부 시간으로는 밤 11시, LA 시간으로는 저녁 8시에 이 10억 달러의 파워볼 복권 추첨이 진행됩니다. LA 한국문화원과 LA 뮤직센터가 함께 다음 달 11일 8월입니다. 8월 11일 저녁 8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하모니 포 더 퓨처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비롯해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서희와 안주원이 초청돼 무대에 섭니다. 또 판소리 명창 왕기철과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국악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조수미 씨가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8년 만입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고요. 신청서를 접수 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티켓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관람 신청은 LA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LA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일단은 해제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지역 기온이 어제 월요일부터 조금씩 내려가면서 폭염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폭염이 다가오고 있어 새 폭염주의보 부의보가 곧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는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지역 내 곳곳에 마련된 쿨링 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소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레빗 산불 8,283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진화율 45%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산불인데 진화율 일단 50% 오늘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 해제됐습니다. 산불 원인에 대해서 소방국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불, 게이빌런 산불은 진화율 50%, 리치 산불은 진화율 90%, 하일랜드 산불은 진화율 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가 강타한 곳이 있는가 하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 관광지 트레비 분수와 땡볕 아래 관광객들은 연신 물을 들이키고 분수물로 몸을 적십니다. It's very hot today. We are looking for all kind of water to refresh our body.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선 로마와 피렌체 등 도시 20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도시 곳곳도 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근처 도시 코우바라스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에서도 15일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선 지난주 금요일부터 산불 5건이 잇따라 발생해 진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도 이상고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32개 현의 열사병 경보가 발령됐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어제 낮 기온이 52.2도를 기록해 역대 중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올 7월 첫째 주 지구 평균 기온이 같은 기간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5도 내지 6도가량 떨어져서 폭염의 기세는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다음 날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71도, 해안 지역은 74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점차 그치면서 조금씩 해가 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2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시지 맥머핀 리드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연속 증가세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미국 경제가 서서히 둔화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과 고강도 금리에도 탄탄한 소비자 지출이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주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되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어제 올해 들어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크게 역전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커졌지만 지난주 예상보다 낮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면서 그동안 회사채 시장을 지배해온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수준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 가운데 보유 현금 규모가 통상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 5월 35%에서 이번 달에는 26%로 감소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대부분을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데 보냈지만 최근에 침체 예상이 줄어들면서 다시 낙관론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굴지의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이 헐리우드 파업, 광고 시장 위축, 스트리밍 사업 적자 등 겨박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디어 컨텐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헐리우드 파업이 영화 등 컨텐츠 산업 전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넷플릭스, 아마존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작가조합이 2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조합까지 가세한 겁니다. 작가와 배우의 파업으로 영화 산업은 즉각 타격을 받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밀컨 연구소의 수석 전략가 케빈 클로드는 배우조합과 작가조합의 동반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사가 어제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최대 $10,000 가까이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F150 라이트닝의 전체 모델 가격이 최소 $6,000에서 최대는 $10,000 가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앞서 포드사는 지난 2021년 F150 라이트닝을 출시한 후에 공급망 차질과 배터리 원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장 싼 모델은 F150 라이트닝 프로의 가격은 출시 당시 $40,000에서 올 3월에는 거의 $60,000까지 올랐지만 어제의 결정에 따라서 $49,995로 17% 낮아지게 됩니다. 또 가장 비싼 모델의 경우 $98,000에서 $92,000로 6.2% 인하됩니다. 이번 가격 인하 결정은 생산량의 증가와 배터리 비용 절감에 따른 조치라고 포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인준 문제로 미군 장성 인사가 막힌 가운데 국무부도 대사 공백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후보자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오늘 전체 상원의원에게 국무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상당한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런 지연은 국가 안보를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전체 62명의 국무부 후보자 중 38명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본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38명 중 35명은 외교관 경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여름 말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두 인준된 대사가 없을 전망이라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8명 후보자가 인준 대기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도 상임위 절차를 완료하고 본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최대 18개월 이상 대기 중이라고 말한 뒤에 어떤 사람도 경력 외교관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무관한 이슈에 대한 레버리지로 인준이 보류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에서 글자 하나 오타로 인해서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이메일이 러시아의 동맹국가인 말리로 대거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방송과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방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이메일 수백만 통이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의 오타로 인해서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당초 미군이 소유한 MIL 도메인의 계정으로 보내져야 하는 이메일이 발신자가 이것을 말리의 국가 도메인인 ML로 잘못 입력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전송됐다는 것입니다. 말리에서는 과거 자국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송된 이메일에는 기밀까지는 아니지만 미군 시설의 지도나 고위장성의 출장 계획, 그리고 신원 관련 문서나 비밀번호, 의료나 재정 관련 등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측근이었던 제시 잭슨 목사가 50여 년간 이끌어온 흑인 권리 옹호단체 레인보우 푸시연합 새 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RPC는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3 연례총회에서 댈러스의 프렌드십 웨스트 침례교회 담임 목사 프레더릭 더글라스 헤이네스 3세를 잭슨 목사 뒤를 이을 신임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해 자유와 정의, 진보를 위한 평생 헌신한 잭슨 목사의 공로를 치켜세웠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잭슨 목사와 그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 수장을 맞은 RPC와 함께 일할 기대에 차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네스 목사는 RPC 대표로 추대된 뒤 잭슨 목사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자 전설이다며 그의 제자인 내가 이 권위 있고 중요한 직책을 물려받게 돼 더없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뉴욕 경찰 NYPD 국장으로 에드워드 카반을 임명했습니다. NYPD 177년 역사상 히스패닉 수장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출신인 애덤스 시장은 지난 1991년 카반 신임국장의 첫 부임지였던 뉴욕시 브롱스의 한 경찰서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단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뉴욕 도시와 나라 전체에 놀라울 정도로 멋진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임명은 NYPD 최초의 여성 수장이었던 키샨트 슈얼 전 국장이 18개월 만에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돼 이루어진 것입니다. NYPD 신임 부국장을 지낸 카반 신임 국장은 슈얼 전 국장의 사임 이후 국장 대행으로 이미 조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인가가 파손됐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입니다. 시카고 북서부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날아와 한 주택의 뒷면을 치고 뒷마당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은 집안에서 점심 먹고 있다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며 밖으로 나가보니까 소형 차량보다 큰 부피의 장비가 뒷마당에 널브러져 있었고 지붕과 써놈통, 부엌 창가, 모기장 등이 훼손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911에 신고했다며 30분 안에 경찰과 연방항공국 설비유지보수 요원들이 와서 사태를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수거해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장비가 오헤어 공항에 착륙 중이던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67기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 중이던 미국인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7시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 중이던 미국인 한 명이 허락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고 공지했습니다. 유엔사는 해당 미국인이 북한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송환을 위해 유엔사와 북한 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인이 월북한 것은 오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엔사는 해당 미국인이 누구인지, JSA 어디에서 어떻게 월북했는지, 월북 동기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SA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는 한국인과 미군 등을 대상으로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판문점 견학은 군정위원회 회의실, 도보다리 등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장소들을 돌아보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도 일주일에 4차례 진행되는데 내일 예정됐던 견학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분간 판문점 견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필요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오늘 아침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군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또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는 현재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역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 군인이 자의적으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CBS 방송은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영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런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전자제품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사이버 신뢰 표시 US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서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일정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에어컨, 건강관리기기, 베이비 모니터, 보안 카메라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암호 설정과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침투 감지 기능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마련한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기기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 CEO들은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중국 시장의 접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사령탑인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과 안보사령탑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러몬도 상무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블링컨 장관은 기업 대표들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o hear directly from those companies about how they see supply chain issues, about how they see doing business in China.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제재 조치로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중 두 나라가 대화로 해결책을 찾고 동맹국과 충분히 조율될 때까지 추가 제재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f we have seriously diminished access to a major market like China, we won't have as many R&D dollars. We won't be able to pedal as fast to stay ahead.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인텔, IBM, 퀄컴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 타이완 기업 등이 가입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공개적인 제재 반대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그 영향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는 자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탄탄한 성장에 의존한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는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험한 빠른 회복 속도에 비해서 둔화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춰가고 있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며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현재 시간으로 18일 리창 총리와 중국 외교라인 1인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각각 만나서 미중 관계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케리 특사를 만나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중요한 나라로 양국의 협력 강화는 서로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혜택을 준다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리 특사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앞서 캐리 특사는 이날 오전 9시경 인민대회당에서는 왕이 위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의 협약을 통해서 양국의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면서 회담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두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기후회담을 계기로 해서 경제, 외교, 대만 문제 등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미중 양국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서로 전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편 캐리 특사는 지난달 18일과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제니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최근에 중국을 찾은 세 번째 미국 고위 인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국제 곡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러시아의 겁으로 오늘부터 흑해 곡물 협정의 효력은 만료됐습니다. 흑해를 통한 수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선박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상에서 선박의 안전 보장을 철회했습니다. 또 곡물 수출을 관리하던 이스탄불의 공동조정센터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국제 곡물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협정 종료 선언 직후 밀 선물 가격은 3%, 옥수수와 콩도 1%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Indeed, we are already seeing a spike in global wheat, corn, and soybean prices just today as a result of Russia's suspension. We urge the government of Russia to immediately reverse its decision.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아프리카 등에 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개발 국가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곡물 협정 체결 전인 지난해 5월 국제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덩달아 세계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선언과 관계없이 곡물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지 시각 18일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오데사와 도네츠크 등 동남부 지역이 공격을 당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어제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민헨과 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뮌헨 구단이 방금 전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 이적 협상을 끝냈다. 2028년 5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로써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형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 선수는 독일 명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로 알려졌고 연봉은 1200만 유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천만 달러 선입니다. 1500만 달러 이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이적료 부문에서는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최고 선수 금액이었던 손흥민을 뛰어넘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보다 사우디 리그가 더 낫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오늘 아침 사우디 리그가 MLS에 비해 더 낫다는 호날두의 말을 보도한 것입니다. MLS는 호날두의 라이벌 리오넬 메시가 최근에 이적한 리그입니다. 올해 1월 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 입단한 호날두는 내가 사우디 리그로 가는 길을 열었고 이제는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로 오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양키즈와 LA 엔젤스 간의 경기가 지금 엔젤 스테디움에서 이어지고 있죠. 어제 뉴욕 양키즈와 LA 엔젤스 간의 경기
LA 엔젤스가 1대3으로 뒤지던 7회 2사 1루 상황에 타석에는 오타니 선수가 섰습니다. There's a fly ball, left center field. Did he get it up? He flips the bat. Bader's at the wall. It's gone. It's tied. Shohei Ohtani, his 35th home run, and it's 3-3. There is no one like him. Shohei. No moment big enough. Shohei goes yard. Tie it up. Wow. Showtime. His third hit tonight. A game-tying 2-run homer. And a great bat flip, too, by the way. Right now, it's epic. The message very clearly sent that that man is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정말 이 쇼맨십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때 배트 플립도 선보이면서 오타니 선수 뭐 대단한 모습을 선보여줬는데 찬스에 강한 남자, 그리고 왜 자신이 지금 가장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제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지금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어제 2번 지명타자로 나와서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는데 홈런 지금 방금 들으셨죠? 2루타, 1루타, 3루타 빠진 히포더 사이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젤스는 3대3 동점, 이 오타니의 홈런으로 3대3 동점을 만든 뒤에 연장 10회 승부치기 끝에 4대3으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해 남자 골프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이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나흘간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1860년대에 창설돼서 올해 151회째인 디오픈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골프 대회입니다. US 오픈이 1895년, 미국 프로골프협회 PGA 챔피언십이 1916년에 시작했고 명인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는 1994년에 처음 개최돼서 메이저 대회 중에는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유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